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돈, 친구.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85년을 살아보니 그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건강식품, 더 많은 인맥을 넓히려고 애쓰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더 하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오히려 지치고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새로 꾸미려면 새 가구를 들이는 게 아니라 먼저 낡은 가구를 버려야 하듯, 식물을 잘 키우려면 물을 주기 전에 시든 잎을 먼저 잘라내야 하듯, 행복한 노후 또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드리고 싶은 아우라노트의 박서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80세, 90세까지 건강하고 평온하게 사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줄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많이 가진 분이 아니라 덜어낼 줄 아는 분들이야말로 더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그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내려놓기의 기술 5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빼기의 지혜 5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끝없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제게는 평생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연금으로 여유 있게 살던 72살의 김 선생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형님, 요즘 제가 하는 투자가 있는데 수익이 대박입니다. 안 하면 진짜 손해라니까요.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배의 그 차와 환하게 웃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나는 평생 뭘 했나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결국 며칠 뒤 그는 월 1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 투자처에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1억 원을 더 투자했지요. 하지만 6달 뒤 그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왜 똑똑하고 신중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런 함정에 빠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지고 동시에 이제 기회가 없다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이 2가지 감정이 만나 마지막 기회라는 욕심에 평소답지 않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의 돈 관리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노년의 실패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인맥은 자산이다. 우리 세대는 평생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창의 총무를 맡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휴대폰에는 이름도 가물가물한 사람까지 수백 명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제 친구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이 500명의 연락처를 50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불안했답니다.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450명은 하나도 그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은 쉰명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75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친구가 100명인 사람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단 3명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며 심지어 수명도 더 길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됩니다. 시간도 체력도 감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귀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사람, 위기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 그런 진짜 사람들에게만 내 소중한 시간을 쓰십시오. 넓은 인맥보다 깊은 우정이 우리의 노년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셋째, 넘치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옛날 무용담, 자식 자랑으로 대화의 대부분을 채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을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사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 노년층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투 1위가 잔소리, 2위가 같은 이야기 반복, 3위가 훈계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말투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정 선생님은 은퇴 후 아들과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아들놈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영 아니에요. 제 경험상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면 짜증을 냅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었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였던 겁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딱 3초만 세어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라면 그냥 입을 닫고 묵묵히 들어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로 가르치기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들어주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깊어지고 갈등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먼저 나를 찾아옵니다. 넷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의자가 새로운 담배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한 말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흡연만큼 해롭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움직이는 게 귀찮고 쉬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은퇴한 68세 김 선생님은 이제 좀 쉬자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소파와 한 몸이 되어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6개월 뒤 그는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혈압과 혈당이 모두 위험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걷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녹슬고 움직이면 살아납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주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도 30분마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30분 햇볕을 쬐며 걷는 것. 그것이 치매와 당뇨를 예방하고 내 몸과 마음을 가장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흰쌀밥과 밀가루 단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밥심으로 산다. 우리 세대가 평생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혼자 밥 차리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김치 하나에 밥만 물 말아 드시거나 국수, 빵, 떡으로 간단히 때우십니다.
이것이 근감소증을 부르는 가장 무서운 식습관입니다. 혼자 사시는 72세 박 여사님은 매 끼니를 그렇게 간단히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힘이 없고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단명은 근감소증.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해서 근육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자 생명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작은 낙상에도 뼈가 부러져 그대로 알아눕게 됩니다.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단백질로 채우십시오. 비싼 고기가 아닙니다. 두부 한 모, 달걀, 두 알, 작은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양은 줄이되 질은 높여야 합니다. 적게 먹되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 불필요한 욕심을 줄였습니다. 둘째, 의미 없는 관계를 줄였습니다. 셋째, 상처 주는 말을 줄였습니다. 넷째, 건강을 해치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다섯째, 근육을 빼앗는 탄수화물을 줄였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참 많은 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붙잡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의 평온과 건강을 놓쳤습니다. 현명한 노년은 무엇을 더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 쓸데없는 잡초들을 뽑아내야 비로소 그 자리에 행복이라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행복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당신이 내일 당장 빼내고 싶은 작은 잡초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벗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삶 곁에서 고요한 평화를 연구하는 박서윤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가볍고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